자,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OT인데요. 자, OT는 뭐 하는 거냐면은 네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날 이제 EY 다닐 거예요. 그쵸? 네. 다닐 때마다 어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적으라는 부분만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디다 적어요? 적는 건 어디에 적냐면 그 팩북 맨 앞에 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은 흰색 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자. 이 달력이 뭐냐면요. 학사일정 달력이라는 건데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너한테 준 학사일정 안내문 있죠? 거기 보시면요. 그 맨 뒷부분 보세요. 맨 뒷부분 보시면 달력이 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여기 보시면 중등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초등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중등은 필요 없겠죠? 네. 초등 부분을요. 뜯으세요. 중등을요? 툭 뜯어줘. 중등을요? 중등 뜯고 초등도 뜯고 푹 잡아당기면 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중등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셔도 되고요. 초등만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자, 초등은 그렇게 뜯어서 따로 보관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학사일정 안내문을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고요. 자, 이 달력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네가 무슨 테스트를 보고 어떤 과제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권장하는 건 뭐냐면 학사일정 안내문을 받으면 이 달력을 뜯어서 지금처럼 팩북 사이에다 껴놓는 거예요. 초등 달력을. 초등 달력만 껴놓으면 돼요. 네, 그 옆에다가 놓으세요. 옳지. 자, 근데 지금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잠깐만. 좀 이따 적으세요. 자, 먼저 기본적인 거 좀 설명 좀 해줄게요. 학원에 오게 되면은요, 15분 동안에 뭘 하냐면 주간 점검하고요. 주간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고 집에 가게 되는데, 요거는 정규 수업은 각각 40분 수업이고요. 정규 수업은 리딩 과목, 그래머 과목, 그 다음에 SW 과목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과목은 한국인 선생님, SW는 외국인 선생님, foreign teacher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에서는 숙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규 숙제가 있고요. 하나는 주간 숙제가 있어요. 정규 숙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규 시간 있죠. 1교시, 2교시, 3교시 각각 선생님이 다 다르지, 그치? 네. 그 선생님이 그 시간에 내주는 숙제예요. 그 시간에 내주는 숙제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숙제 해오라는 거 해오시면 되겠죠, 그쵸? 네. 점검도 누가 할까? 각각 담당 선생님이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주간 과제는 요거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주간 과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화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매주 똑같이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해 줄 거고, 요거는 점검을 언제 하냐면 요때 15분 동안에 주간 점검 시간에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령 주간 점검은 이제 어떤 거냐면 단어 시험을 보고 오답해 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리스닝 문제 풀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간 과제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건 좀 적어볼게요. 거기다가 자, 네가 이제 화목반이고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때 각각 요일마다 무슨 테스트를 보는지 알아야지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요거 적어볼게요. 화요일날은 단어 테스트, 문법 테스트라고 쓰고요. 목요일날은 리스닝 테스트라고 써볼게요. 리스닝 테스트. 그러니까 화요일날은 그 15분 동안 단어 테스트 보고 문법 테스트 보고 목요일날은 리스닝 테스트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나면 테스트 이제 오답, 틀린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 오답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그거에 관련된 게 밑에 있는데 이건 일단 적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예전 선생님 설명을 잘 듣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기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일기는 뭐라고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일주일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한 편씩 써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기는 언제 써오느냐 볼게요. 자, 너무 화목바니까 언제? 화요일 날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일기를 써오는 거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이제 학사일정 안내문 네가 받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달력 있죠, 그쵸?
달력이랑 비슷한 건데 같진 않아요. 이건 OT용이기 때문에. 근데 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 오늘이 만약에 화요일 9일이라고 쳐볼게요. 화요일이죠, 그쵸? 9일이라고 쳐보면, 자, 그럼 내가 올 때 화요일에 일기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럼 일기를 어디에 있는 주제 가지고 써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일기, 팩북 패키지 1 제출 이렇게 나와 있지, 그쵸?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팩북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 연두색 책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패키지 1에 있는 주제 가지고 써오란 얘기인데, 자, 이 팩북이죠, 지금, 그쵸? 자, 앞에 부분 좀 펴보도록 하자. 인덱스 이거 똑같은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좀 더 넘겨볼게요. 그쵸? 근데 아까 달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패키지 1 제출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패키지 1에 있는 내용 가지고 써오란 얘기고요. 패키지는 1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10까지 이렇게 있죠? 패키지 1 해서 쭉 해서 10까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패키지 1, 2, 3, 4, 이 뒤에 있는 숫자가 가르치는 게 1주차, 2주차, 3주차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키지 하나가 한 주치 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부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화면 보세요. 그 패키지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쵸? 거기에서 다이어리는 일기는 어디 나와 있을까? 여기에 보면 일기 주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지금, 그쵸? 일기 주제. 그럼 9페이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펴보시면, 자, 그러면 그래마 테스트를 붙여주세요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일기 주제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너도 지금 나와 있죠? 근데 how to cook은 아닐 겁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 가지고 일기를 써오란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 자, 이거는 내가 how to cook이란 내용 가지고 만약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나 how to cook이 뭔지도 모르겠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기를 써와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 내용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SW 교재, 다시 말해서 리스닝, 그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 있죠? 그 수업 교재의 챕터 내용이랑 똑같아.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챕터 1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그쵸? 챕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교재 챕터 1의 주제가 여기 보시면 Seasons and How to Cook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기를 써온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같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일기는 어떻게 쓰느냐? 간단하게 일기장에다가 써야 되는데 일기장은 네가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노트를 줄노트도 되고요. 이렇게 영어 노트도 돼요. 근데 줄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띄어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줄씩 공간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 왜 그럴까? 이거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 외국인 선생님이 걷어서 수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수정을 해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줄씩 띄어야 되고요. 영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줄씩 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씩 띄울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써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0레벨까지는요, 밑에다가 한글을 써오셔도 돼요. 자, 자신이 없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넌 이제 써도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 또 한 줄 띄어서 그 다음 문장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쵸? 어쨌든 한 줄씩 띄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챕터를 써주시고, 제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일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기는 어떻게 쓰느냐? 자, 한번 볼게. 내 how to cook이라는 주제 가지고 일기를 써야 돼. 그러면 네가 요리 방법이라는 내용 가지고 떠오르는 단어를 먼저 노트에다가 먼저 쓰는 거예요. 일기장 말고 다른 노트에다가. 그럼 요리 방법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이런 게 떠올랐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유는 맛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 방법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몇 가지냐면 한 8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 단어를 먼저 써놓는 거야. 이 주제에 관련된 떠오르는 단어를 8개에서 10개 정도로 쓰는 거야.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단어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기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처음에 챕터, 제목, 날짜 써주시고, 내가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 단어들 있죠, 그쵸? 이건 단어죠, 지금, 그쵸?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문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네가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일기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느냐 이 연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처음 생각했던 단어가 만약에 샌드위치다. 그러면 가령 이거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려면 나는 샌드위치가 좋아요 이런 문장도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샌드위치예요 이런 것도 되겠지, 그치? 그럼 가령 나는 샌드위치가 좋아요 이렇게 하려면 I like sandwich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샌드위치예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My favorite food is sandwich.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아까 생각했던 게 8개에서 10가지 정도의 단어였지, 그치? 그럼 총 몇 문장이 나올까? 8문장에서 10문장 정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문장? 8문장에서 10문장을 써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리다이어리 얘기를 할 건데요. 리다이어리라는 건 뭐냐면 리다이어리니까 일기를 다시 한번 쓴다는 얘기겠죠? 일기는 어디다 써와야 된다고? 일기장을 네가 따로 사서 혹은 집에 있는 노트로 해와야 되는 거고, 리다이어리는 일기를 다시 한번 쓰는 건데 그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팩북에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여줄게. 리다이어리 한번 볼게요. 화면 좀 보세요. 자, 팩북에 보시면이 아까 이제 패키지 1 주제였었잖아요. 그쵸? How to cook이, 그치?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리다이어리 쓰는 공간이 있어요.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일기를 다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기는 어떻게 다시 쓰는 거냐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수정을 받았어. 수정을 받았으면 이걸 수정을 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건 내가 일기 노트잖아. 여기다 이렇게 수정을 받았으니까 이걸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정을 받은 걸 똑같이 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면 주간점검 시간에 리다이어리 써왔구나 하고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시거나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가 네가 이제 화목반이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올 텐데 얘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라고 해볼게요. 내가 화요일날 일기를 내야 되죠. 그러면 이 일기를 언제 받냐면 학원에 와서 내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받아요. 오케이? 자, 물론 일기 검사가 빨리 끝나면 목요일날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원래 원칙은 언제라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받는 거거든. 그럼 문제가 생기지. 2주차 때는 학원에 와서 일기장을 받으니까 일기를 못 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기장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세모 일기장에다 써오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 받아? 그 다음 주에 세모 일기장 받겠지? 그럼 이때는 언제 써와? 어디다 써와? 동그라미 일기장에다 써오고, 동그라미 일기장 받고 세모에다가 써오고. 자, 그럼 리다이어링은 언제까지 쓰는 거냐? 동그라미 일기를 여기 냈어. 그럼 이때 받겠지, 그쵸? 그 주 목요일, 받은 주 목요일.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리다이어리. 자, 그럼 세모 일기장 냈고 그 다음 주에 받고 세모 리다이어리.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단어 시험 얘기할 겁니다. 단어 시험은 이제 화요일날 본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화요일날 시험을 보고요. 일정을 한번 얘기 좀 볼게요. 학사 일정 안내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이 만약에 9일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9일날 와서 단어 시험을 볼 텐데 단어 리스트가, 내가 외워야 될 단어 리스트가 어디 있느냐? R 단어 시험, P북, 패키지 1 이렇게 나와 있지. 이 P북이 팩북이에요. 그럼 똑같이 팩북에 나와 있는 단어 리스트 가지고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자, 팩북에 보시면은 여기 패키지 1에 보시면 단어 리스트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리딩 보캐브러리, 테스트 보캐브러리 2개가 있거든. 근데 네가 시험을 보는 건 무조건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리스트예요. 자, 한번 펴보자. 패키지 1에서, 패키지 1도 되고 2도 돼. 아무 데나 돼요. 똑같아요, 항상 구성은. 처음에 단어 리스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단어 리스트가 한 장 더 있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한다고? 첫 번째 거. 리딩 보캐브러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위쪽에 보시면 리딩 보캐브러리라고 써 있죠, 그쵸? 테스트 보캐브러리가 아니라.
자, 요걸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어 리스트가 나와 있고,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냐면, 이렇게 20개 뚫려 있어요. 자, 이쪽에는 영어가 나올지 한글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구멍이 20개 뚫려 있다는 얘기고요. 너 같은 경우는 40개 중에서 구멍이 20개 뚫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가 40개죠, 그쵸? 그 중에 20개 뚫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요, 자, 12개까지가 합격이고요. 12개, 까지가 합격이고요. 12개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불합격이 돼요. 자, 불합격이 되면, 아까 봤죠?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혼내요. 그리고, 자, 목요일날 1교시 쉬는 시간에 데스크로 가시면요. 여기 데스크 제 시험을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불합격하면 주말에 또 나와야 되고만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요, 일단 불합격하면 무조건 혼나고 또 재시험 봐야 되고 또 불합격하면 또 주말에 나와서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단어는 그냥 외워오시는 게 좋아요. 주말에도 안 되는데. 주말에도 안 되면은 뭐 평일에 또 나와서 해야 돼요. 집에다 전화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합격을 했던 사실은 무조건 집으로 다 문자가 갑니다. 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좀 세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영어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시험 보는 것 중에서 합격 불합격은 단어 테스트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못 봐도 혼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도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안 나오고요. 순서도 섞여 있다는 얘기고요. 2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 합격, 불합격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틀린 단어만 영어 한글 한번, 영어 10번 이렇게 써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험지를 윗면만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간점검 시간에 이렇게 들춰보고 오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사인이나 도장 찍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 또 문법 시험 본다고 했는데 문법 시험도 한번 볼게요. 자, 화요일날 보고요. 화목반은.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요, 학사 일정 안내문에 보시면은 주간 퀴즈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요때 9일날 만약에 시험 보는 문법 시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시험을 보느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전주에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문법 시간이 있었겠죠, 그쵸?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10문제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문법 시험은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10문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시험에 대해서 좀 볼게요. 문법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오답 쓰는 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시험지가 단어 시험지랑 같이 오거든요. 그럼 틀린 문제만 볼게요.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단어 오답은 당연히 숙제니까 집에서 하는 거겠죠. 틀린 거 써오는 거. 근데 문법은 언제 한다고요? 수업 중에 문법 시간에 문법 선생님께서 오답, 오늘 시험 본 거 꺼내봐 이렇게 얘기해서 틀린 거 얘기해봐. 그래서 틀린 걸 다 오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법 같은 게 틀린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오답을 해주실 때 내가 얘기를 해야지 오답을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오답을 수업 중에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자, 왜 틀렸는지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학원에서 수업 중에 하는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일기주제 나와 있던 곳 위쪽에 브라이머 테스트 붙여주세요. 이게 있거든요. 거기다 똑같이 윗면만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주간점검 시간에 사인이나 도장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스닝 과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리스닝 과제는 뭐냐면 우리는 정규 수업 시간에 리스닝을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없어요. 근데 리스닝 책은 봤거든. 그러니까 리스닝 책은 다 뭘로 해오란 얘기냐면 다 숙제로 해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쵸? 자,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학사 일정 안내문에 다 나와 있고요. 자, 화목반은 언제까지 풀어오라고요? 목요일까지 풀어오는 거고요. 자, 그럼 내가 어디를 풀어와야 되느냐? 학사 일정 안내문 달력에 나와 있는데 어디 부분에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일요일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일요일 부분에 보시면 그 주에 어디를 풀어와야 되는지 유닛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나요?
그쵸? 자, 그걸 언제까지 풀어오란 얘기예요? 목요일까지 풀어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보자. 화면 한번 봐볼게요. 자, 요때 4일까지는, 요때 4일날은요, 요때 4일날은 유닛 어디를 풀어와야 되지? 유닛 1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 와서 유닛 1 풀어온 거를 선생님이 주간점검 시간에 점검을 한다고? 그리고 뭘 준다고? 답지를 줘요. 그럼 뭘 해와야 될까? 아니죠. 채점을 해와야죠. 그죠? 채점을 언제까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 그러면 11일 날까지는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요? 유닛 2까지 풀어와야 되지. 그러면 유닛 2 풀어왔어, 이때. 그럼 유닛 2 답안지 받겠지? 그럼 채점 해와야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항상 화요일 날은 리스닝은 숙제를 뭘 해와야 돼? 채점을 해와야 되겠지. 그쵸? 목요일 날은 항상 뭘 해와야 되고? 문제를 풀어와야 되고. 어디 나와 있다고? 학사 일정 안내문에 일요일 부분에 보시면 어디 풀어와야 될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목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답안지 배부라고 나와 있는 데까지 그 유닛을 풀어오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리스닝은 CD를 듣고 푸는 거기 때문에 CD 듣고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만약에 워크북이 따로 있으면은요, 책 뒷부분에 워크북이 따로 있으면 워크북도 유닛에 맞춰서 풀어와야 돼. 책이 2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워크북이 있으면 워크북까지 풀어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풀어오면 답안지 준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답안지 주면 답안지 과제를, 답안지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게요.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어. 답안지를 받았어. 그래서 채점을 할 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채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항상 빨간색 펜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틀린 거는 항상 답을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적어 보셔야 돼요. 이제 총 정리입니다. 총 정리. 적으세요, 이제. 적는 데다가. 자, 그럼 네가 각각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마다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여기다 쫙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빨리 적으세요. 여기는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일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요일날 올 때는 이게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 적었어요? 자, 봐봐. 자, 요게 그러니까 올 때마다 네가 이걸 보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달력하고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뭘 해와야 되는지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줘 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이제 언제 오냐면 5일날 올 거고요. 10, 12일 이렇게 오겠지, 그쵸? 자, 적어보자. 1월 5일, 그 다음에 1월 10일, 1월 12일. 뭐? 그냥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다 오는. 뭐. 이렇게 오겠죠, 그쵸? 체크 좀 한번 해볼게. 자, 1월 5일 목요일 날은요, 여기 봐봐. 여기 나와 있죠?
목요일날 해야 되는 게 리스닝 풀어오는 거하고 리다이어리 있지, 그치? 근데 리다이어리는 있을까 없을까, 이번 주에? 없죠. 왜냐면 아직 일기를 안 냈으니까, 너는. 그쵸? 자, 그러니까 리스닝 풀어오기만 했을 텐데 리스닝 어디를 풀어와야 될까, 이번 주에? 여기 나와 있지. 몇 과라고 나와 있어요? 유닛 5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리스닝 어디? 네. 리스닝 아니 5과 풀어오기. 쳐보세요. 리스닝 5과 풀어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뭐 198에서 104는 이걸 레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유닛 5.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시는데요? 응? 그거를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그죠? 네.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리다이어리는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단어 시험하고 봤니 안 봤니? 봤어요? 오늘 본 건 오답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팩북 정리가 있을까 없을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본 단어하고 문법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전주 단어 오답, 전주 문법 오답이 있을까 없을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없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요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근데 금주 단어 암기는 있죠, 그쵸? 오답은 어디다 써요? 네? 오답은 어디다 써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단어 거기다 하는 거. 단어하고 뭐 문법하고 다 붙이고 거기다가 쓰고. 자, 그 다음에 보자. 단어는 어디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R 단어 시험 팩북 패키지 5죠, 그쵸? 됐나요? 그러니까 단어 어디 외우라고요? 팩북 패키지 5가 암기해와야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날. 그 다음에 전주 리스닝 채점 5가 풀어왔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5가 리스닝 채점. 이거 안 적어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아니면 미스나지 않게끔 다 해올 수 있겠어요? 적어야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2분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요. 자, 1월 5일 목요일 날은 리스닝 5과만 풀어오면 되고요. 1월 10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은 팩북 패키지 5과 암기해오고 5과 리스닝 채점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야? 일기 써오기 있죠, 그쵸? 일기는 어디 거 써오는지 아까 여기 다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10일 날 보시면은 일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팩북 패키지 5 제출이죠. 그러니까 일기 주제를 어디서 봐서? 팩북 패키지 5에서 보란 얘기예요. 패키지 5 패키지 5 일기 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리스닝 과 풀기. 다 썼어요? 자, 그럼 봐봐. 이때도 리다이어리는 원래 지금 목요일날마다 리다이어리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리다이어리는 할 게 없겠죠. 왜냐면 요 주에 지금 네가 일기를 처음 써오잖아, 다음 주에. 그죠? 그럼 리다이어리는 언제 처음 생길까? 목요일. 이때 목요일이 아니라 언제? 그 다음 주 목요일.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날은 이때 봤던 단어, 문법, 오답도 팩북에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선생님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 녹화 떴거든요. 녹화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녹화한 거를 어머니 카톡으로 내일 보내드릴 거야. 그러니까 과제 진행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엄마 카톡으로 동영상 보낸 거 확인해 보시면서 과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